검찰이 특정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 13억 9천여만 원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인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수익금으로 상당한 편익을 누렸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장모 최은순 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런 표현 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결국 구속했습니다. 지난 6월 청구했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주 만입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법원 판단이 뒤집힌 건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보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법리뿐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남 총장의 경우도 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김수남 전 총장은 2012년 8월 18일 전후 김만배를 만나거나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미국 체류 시에 김만배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품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은 수장을 보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파란색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대법관 퇴임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10달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 씨.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아마 그런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이 사람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고위 관계자가 로비하는 자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심부름한 거로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오래돼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그 정도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주였고요. 모든 의사결정 김양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양 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김양의 비자금을 조사장이 김양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액수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 거의 1,000억이었는데 각종 그림들 이런 거를 관리를 몇 명한테 맡겼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우영이었다. 이런 얘기들은 엄청 많았죠. 그다음에 연락은 잘 받을 테니 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너무 경황이 없다 얘기하고 나와서 바로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한테 갔더니 박영수 특검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안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거는 네가 피의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참고인도 아니고 증거 협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 이미 김양 부회장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협조하라고. 그래서 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게 대검의 첫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있던 다른 변호사님이 그 자료 챙기는 거랑 이렇게 도와주셨고. 현재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배달한 중책의 계좌를 보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총 자산 9조 9천억 원,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 국내 1위,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은행은 돈을 인출한 예금자를 탓했습니다.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예금 유치 너무 걱정해가지고 바로 유동성과 다가왔습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당했습니다.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가지고 36년 식당 생활했어요,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300원짜리 양말 하나 못 사신고 내가 총 재산이요, 그래, 재산. 예? 그게 피눈물 나는 돈이지, 그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피라, 피. 왜 억울한 사유 이렇게 만들어? 저거는 이렇게 살아봤나? 저거 형제가 이렇게 살아봤나? 저거는 펜다막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도둑질 해야 처먹고만 있지. 왜 소문들 안 주는데? 우리 돈 달라 했어요. 우리 돈 달라고 좀 내주세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매입자 등 3만여 명이 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37조는 2%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와 그 친족 등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이사는 이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화랑을 설립하게 하여 대출을 해주고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경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아들 김 씨는 이 그림을 담보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은 이미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 그림에 대해 3번, 4번 중복해서 담보를 잡아 총 362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림값이 올랐다며 대출 규모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 뒤로도 성씨 명의로 총 68억 원을 대출해 골프장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5명의 투자자들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직접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내세운 명의 대여자들이었습니다. 즉,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대주주와 관계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을 금지하는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영남 알프스 컨트리 클럽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임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골프장 사업에 투자한 880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용처도 불명확합니다. 대출금이 일부는 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용역회사 사장을 통해 물주 군수에게 2억 5,4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경남 알프스 컨트리 클럽 운영비 등으로 36억 원, 골프장 설계비로 6억 5천만 원, 용역업체 경력금 2억 원 등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880억 원이 투입된 골프장 소동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사업을 주도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이었습니다. 반면 은행의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골프장과 워터게이트 갤러리를 취재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은행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이익보다 대주주나 임원 개인의 이익을 앞세웠던 것입니다.